김경민 서울대 교수의 2025년 부동산 전망 슈퍼사이클에 진입한다. 예, 완전 고점을 찍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미친 개또라이 같은 놈들인 거죠. 이런 놈들이 이 부동산 부추기는 게 너무도 심합니다. 김경민이라고 하는 놈이 허우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업계에서 이렇게 뒷돈 받아 처먹고 그냥 언론에 하수인이고 그 건설사 시행사에 이제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못 모를 때는 서울대를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도 마찬가지고 그 서울대 나온 이들이 태반이 참 저렇게 인간 같지 않은 얘기들 하는 걸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의 이 폐해가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서울대 나온 분들은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좀 제대로 된 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대략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제 2025년, 26년, 7년, 8년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와 같은 이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돌을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합니다. 25년, 26년, 7년, 8년 대략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 28년 하반기쯤부터 이제 다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5, 6, 7, 8은 앞으로 최소 4년은 부동산이 계속 내려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고 이미 지금 25년부터 가상금리 이제 부과 때문에 CSS 개인별로 대출 이제 신용도 평가해서 가상금리를 먹이고 이제 되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김경민 교수 같은 놈은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바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대출할 수 있는 이 여력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한 3년가량은요 가상금리가 더 부과돼서 이 대출금리가 안 내려가고 대략 올라갈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요 이 개개별로 대출한 사람들의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 가상금리가 더 부과되고 이 부동산의 감정 가격이 내려가면요 그에 따라 일부 원금 상환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 서울 이런 데서도 이 아파트 분양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할인 분양해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이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설업체들이 자기 발등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를 너무 미친 듯이 올려놔서 이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지다 못해 이제 아예 그냥 놔버리는 상황까지 온 거죠. 비슷해야 어느 정도여야 이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아예 살 엄두를 못 내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25평대 아파트 분양가 15억 16억이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사서 감당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결국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무분별한 이 분양가 상승이 이 부동산 시장에 이 찬물을 끼얹은 거죠. 당장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파산할 정도로 되게 난리죠. 왜입니까?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요. 기존에는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양도세, 지역세, 세금을 왕창 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못 내는 거죠. 거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건설업계 시행사나 이 언론이나 이 부동산 유튜브 하는 놈들이나 다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너무 폐악질들을 해대서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나라 경제가 비천거릴 정도입니다. 이런 지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동산 교란 세력들을 그냥 눈 감아줬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심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상황들을 잘 내다보고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부동산을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요새 미친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서요. 가지고 있는 돈의 10% 가지고 집을 사겠다고 덤벼드는 미친놈들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놈들은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돈 없으면 당연히 못 사는 거죠.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근데
그런 헛짓거리들, 헛된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하다못해 집을 10억짜리 살 거면 자기 돈 최소 5억은 있어야, 한 6, 7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데, 그놈들은 1억, 2억 들고 10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덤벼듭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갭 투기다, 갭 투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놓고 그게 나중에 20억, 30억이 돼서 돈을 왕창 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죠.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서 이자 내고 원금 내고 원리금 내면서 생활할 수 있냐가 더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르고 보는 거예요. 주식이야 3개월, 6개월, 1년 안에 원하는 주가가 나와서 수익이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은 되게 오래 걸리죠. 파는 것도 5년, 10년 걸리고 심한 경우에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수월하게, 너무 금방 뭔가를 이룰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함부로 까불어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부로 부동산에 빚내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집안 파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만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꽤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우습게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 바람, 내 욕심만 차리고 살면 세상이 다 들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무모한 생각들이 인생을 순식간에 다 집어삼킨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명심하고 마음 두둑히 먹고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는 거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요새 대출을 너무 쉽게 내는 분위기다 보니까 빚을 너무나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요. 한 달에 대출 이자로 한 200만 원 내보십시오. 인생이 매우 우울해집니다. 피 같은 내 돈을 계속 은행에 상납하면서 사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마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까불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 살아가는 건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